국가가 국민이 먹고 자고 모든 생활과 소소하게 하는 생각까지 그 모든 것을 감시한다면, 심지어 국가 밖의 정보들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고 조작한다면 그런 사회는 금방 붕괴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유지가 될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는 명작으로 유명한 한 소설의 내용이었지만 지금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 이번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서 책에서 언급된 미래에 관한 최악의 가상현실인 디스토피아에 관한 소설 1984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두 책 중 우선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빅브라더가 처음 등장한 소설 1984, 이 책의 내용이 어떨까 궁금해서 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조지 오웰이 1948년에 미래인 1984년을 가정해 쓴 소설이에요. 출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자가 사망하고 이 작품은 유작이 되었어요. 소설의 배경인 오세아니아라는 국가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이며 영국 사회주의의 준말인 영사라는 집권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빅브라더 통치 아래 있었죠. 빅브라더, 직역하면 큰형님이죠. 여기서 전체주의란 개인보다 사회, 집단,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개인보다 집단이 중시되는 사회죠.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내부 당원, 외부 당원, 프롤 이렇게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빅브라더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파고들어 여러 장치나 제도들을 통해 완벽한 국민 통제로 이룬 권력을 차지합니다. 국민들의 사생활 통제는 물론 자유억압, 그리고 사고의 단순화와 비판적 사고 마비시키기까지. 게다가 국가 여기저기 곳곳에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표제가 달린 빅브라더의 컬러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빅브라더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였어요.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이중사고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중사고란 반대되는 두 개념을 한 상황에서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어 개인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당의 슬로건인 전쟁은 평화, 자유는 속박, 무지는 힘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은데 국민들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받아들여요. 심지어 빅브라더의 적이자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 골든스타인을 공공의 적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죠. 또한 만약 당국에 반기를 들거나 반역을 저지르면 그자는 즉시 제거되어 어느 곳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는 증발이란 용어로 표현되죠. 빅브라더가 국민들을 말 잘 듣는 멍청이로 만드는 여러 정책과 장치들을 소름 끼쳤어요. 자연스럽게 비판의식을 잃고 그 모든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안타깝기도 했고요. 이를 보고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속담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어나가겠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다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소설은 1984년 4월 4일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요.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39살의 외부 당원으로 당을 위해 과거의 기록을 현재 당국의 의도대로 날조하는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국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부조리함을 느끼게 되고 골동품 가게에서 몰래 구한 일기장에 큰 뜻을 품고 자신의 생각을 쓰기 시작해요. 일기를 쓰는 것, 그러니까 쓰기라는 것도 또한 나라에서 금지된 행위라 윈스턴은 자신의 방한 감시막 사각지대에서 일기를 쓰게 되죠. 그리고 윈스턴에게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검은 머리의 여자 당원 줄리아, 또 다른 하나는 내부 당원 오브라이언. 이 나라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 또한 금지였어요. 남녀는 사랑보다 국가를 위한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해 만나는 일종의 동업자, 동지 같은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결혼도 쉽지 않았고 당국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윈스턴은 젊은 여자는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당국의 고자질 잘하는 날카롭고 예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싫어했어요. 거기엔 줄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윈스턴은 의도치 않게 자주 마주치는 줄리아를 자신을 감시하는 사상경찰로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날 줄리아가 의도적으로 윈스턴에게 넘어지며 쪽지를 몰래 건네요. 윈스턴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쪽지를 조용히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펼쳐봐요. 그리고 거기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써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설을 쭉 읽어가다가 저도 순간 갑자기 머리가 땡 했어요. 이 난데없고 뜬금없는 사랑 고백은 윈스턴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죠.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어요. 윈스턴의 편견과 달리 줄리아는 외려 당국의 적대감을 가진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둘은 첨예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가죠. 그러다 윈스턴은 당국의 눈을 피해 허름한 골동품 가게 2층을 빌리게 되고 이를 아지트 삼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죠. 둘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당국의 반역을 저지름은 알지만 그를 통해 해방감을 느꼈어요. 특히나 둘은 당국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이 비슷해서 더욱더 가까워졌죠. 그러던 그들에게 내부 당원 오브라이언이 다가옵니다. 윈스턴은 말없이 그저 몇 번 오브라이언과 마주치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 묘한 동질감과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브라이언은 자신은 사실 반역자로 알려진 골든스타인이 만든 형제단 소속이며 그 둘에게 형제단에 가입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죠. 당연히 그 둘은 가입한다고 말하며 당국에 대한 생각을 숨김없이 과감하게 말하죠. 그치만 저는 이 단체 이름부터가 좀 별로였어요. 아니, 당국의 통치자가 빅브라더인데 그런 당국에 맞서는 조직의 이름이 형제단이다? 브라더단? 뭔가 냄새가 난다. 아니나 다를까 그건 불순당원을 선별하려는 함정이었어요. 그렇게 그 둘은 함정에 빠지고 만 거죠. 단둘이 함께 비밀의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끔찍한 고문들이었어요. 디테일한 여러 고문들 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문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사람 하나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방식이었어요.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던 줄리아와 윈스턴은 너무나 모진 고문 앞에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한 의지 강한 개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와, 극단적인 전체주의란 정말 무섭구나. 먼 나라의 이야기라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솔직히 무관심하기도 했었는데 잘 짜여진 커다란 단체 앞에 한 무력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 소설은 그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극단적인 전체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어떤 나라의 예가 떠올랐는데 그저 소설에 지나지 않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말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다. 돈, 명예, 모두의 안녕이 아닌 그냥 권력 그 자체다. 라는 말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어요. 자,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며 무력화된 윈스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윈스턴 또한 증발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아 권력에 맞섰을까요?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결말이 되었을까요? 빅 브라더, 이것은 과연 소설에만 존재하는 인물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누르면 무료 구독 가능하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해요. 오늘은 고전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